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 류시화 지은. 류시화 신작 살민에게 말하려 했던 것. 류시화 시인이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 이후 2년 만에 신작 산문집을 냈다. 이번 책의 주제는 살민에게 말하려 했던 것. 책은 히말라야 신전에서 추방당한 후 세상을 방랑하며 자신이 아는 이야기들을 인간들에게 들려줘야만 하는 신관의 이야기에서 시작된다. 시인은 모든 작가는 신관처럼 늘 새롭고 깨달음과 의미가 담긴 이야기를 이어가야 할 뿐더러 그 다음 이야기도 읽고 싶게 만들어야만 하는 이야기 전달자의 숙명을 짊어진 사람이라고 말한다. 우리 역시 자기 생애 작가이며 우리의 생에 관한 이야기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우리 자신뿐이라는 말도 덧붙인다. 시인은 이 책에서 자기 생애 작가로서 어떤 이야기들이 생을 이루어 왔는지 그 과정을 통해 어떤 깨달음들을 얻었는지에 관해 담담하게 들려준다. 모든 것이 불안하기만 했던 대학 시절 신춘문예 시상식을 앞두고 아버지께 상처를 주었던 아픈 기업 여정은 몹시 고통스러웠지만 깊은 인상을 남긴 랑상 트레킹 불안과 광기를 주체하지 못했던 인도의 명상센터에 머물렀던 시절 어떤 것은 재미있고 또 어떤 것은 가슴 뛰게 만들고 또 어떤 것은 눈물이 날 만큼 감동적이다. 류시화 시인이 생에서 건져 올린 반짝이는 이야기들을 통해 다양한 삶의 의미와 지혜들을 배운다. SAMD 성진경책 속에서 첫 문장. 대학 졸업반 때의 일이다. 솔직히 말씀드려 마음을 빼앗길 만큼 이야기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끝까지 듣지 않고는 베길 수가 없었습니다. 시바신이 화를 누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이 카일라스 산을 떠나 인간 세상으로 내려가서 그 이야기들을 전하라.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 이야기들을 알게 되기 전까지는 결코 돌아올 생각을 하지 말라. 내가 물었다. 왜 나한테 말해주지 않았지? 랑팽 지역의 환경을 잘 알면서 어떤 장비가 필요한지 왜 조언해주지 않았어? 친구가 말했다. 직접 경험하는 것이 너에겐 더 좋으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트레킹을 할 테니까 말야. 도중에서 필요한 장비와 도구들을 구할 수 있으리란 걸 난 알고 있었어.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으리란 것도 삶은 설명을 듣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이다. 경험은 우리 안에 불순물을 태워버린다. 만약 그 친구가 필요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면 랑팽 트레킹은 내 혼에 그토록 깊이 각인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그때 그 길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믿는다. 경험자들의 조언에 매달려 살아가려는 나를 직접 불확실성과 껴안게하려고 미지의 영역에 들어설 때 안내자가 아니라 눈앞의 실제와 만나게 하려고 결국 삶은 답을 알려줄 것이므로 새는 날아서 어디로 가게 될지 몰라도 중에서 짧은 시간에 그토록 많은 비를 맞은 것은 처음이었다. 바퀴까지 물에 잠긴 오토리치아가 늪인지 운덩이인지 물을 곳을 종횡무진으로 달리니 사방에 비를 다 맞는 기분이었다. 어쩌다 보이는 물체가 소인지 사람인지 분간하기도 어려웠다. 술창살을과 굶겨진 내 두려움을 느꼈는지 늙은 릭샤 운전수가 어깨 너머로 말했다. 나징 스페셜. 큰일이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그 한마디 말이 부정적인 상상으로 내면의 전투를 벌이는 내 마음을 한순간에 바꿔놓았다. 나는 여행자 아닌가? 아열대의 나라가 아니면 어디서 이런 비를 맞아보겠는가? 하는 생각이 퍼뜩 들었다. 그것을 큰일로 만들지 말라 중에서 전에 알던 한 여성은 음식을 먹기 전에 맛있어져라 하고 주문을 배웠다. 맛을 변화시키는 특별한 마살라를 뿌리듯 잘못 진지해서 보는 사람을 미소 짓게 만들었다. 집에서 음식을 만들 때도 그 주문을 외운다고 했다. 그렇게 한다고 맛없는 음식이 정말로 맛있어지겠어? 하고 묻자 그럼요, 이건 강력한 만트라예요 하고 말했다. 우리는 신에게 삶에게 묻곤 한다. 왜 나에게는 이것밖에 주지 않는 거지? 그러나 보이지 않는 목소리가 답한다. 이것이 너를 내가 원하는 것에게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그 속삭임을 듣지 못할 때 우리는 세상과의 내적인 논쟁에 시간을 허비한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여행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스스로가 자신의 여행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자신이 결코 팔을 갖지 못하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새 몸에서 날개가 돋아나기 시작했다고 한다.
왜 이것밖에 중에서 순이를 뻐기며 가르쳐준 첫 번째 문장은 이것이다.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잊히지 않는 문장이다. 아즈한바훗 쿠시에 나는 오늘 무척 행복하다 라는 뜻이다. 순일이 하루에 한 문장씩만 가르쳐주기로 일방적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날 이후 며칠 동안 그가 반경 10km 안에 어딘가로 종적을 감췄기 때문에 나는 수없이 그 문장을 소리내어 반복해야 했다. 아즈한바훗 쿠시해, 아즈한바훗 쿠시해, 나는 오늘 무척 행복하다. 나의 힘디어 수업 중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지는 이유는 단순히 그 사람이 좋아서만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 자신이 좋아지고 가장 나가워지기 때문이다. 또 누군가를 멀리하고 기피하는 이유는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 자신이 싫어지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그런 행운을 가졌는가? 누군가가 당신에게 나는 너와 함께 있을 때 내가 가장 좋아 라고 말할 수 있는 나는 너와 함께 있을 때 내가 가장 좋아 중에서 누구나 내면에 상처 입은 아이가 있다. 아무도 안아주지 않고 외롭게 내버려둔 아이가 실제로는 더 잘 살고 싶고 인생을 더 소중히 만들고 싶어하는 아이가 그 내면 아이를 다시 삶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은 타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어야 한다. 내면 아이 중에서 관계에 가지치기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올빼미가 없으면 수달은 넓은 호수를 헤엄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 수달이 없으면 올빼미는 충분히 맹금류로 살아갈 수 있다. 수달의 삶은 수달의 삶이고 올빼미의 인생은 올빼미의 인생이다. 이 단순한 자각이 불건강한 관계를 끊는 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맺고 있는 관계가 렌착인지 진정한 애정인지 알아차려야 한다. 그 기준은 이것이다. 관계가 순수한 기쁨을 주는가? 서로에 대한 존중과 존경이 자리하고 있는가? 자기 희생이 서로에게 긍정적인 결과와 성장을 가져다 주는가? 렌착 중에서 모든 만남에는 의미가 있으며 누구도 우리의 삶에 우연히 나타나지 않는다. 누군가는 내 삶에 왔다가 금방 떠나고 누군가는 오래 곁에 머물지만 그들 모두 내 가슴에 크고 작은 자국을 남겨 나는 어느덧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다. 당신이 내 삶에 나타나신 것에 감사한다. 그것이 이유가 있는 만남이든 한 계절 동안의 만남이든 생애를 관통하는 만남이든 누구도 우연히 오지 않는다. 중에서 내가 삶에서 이룬 대부분의 중요한 일들은 내 앞에 나타난 일련의 표식들로 인해 이루어진 일들이었다. 표식들을 놓치지 않고 믿고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답이 얻어졌고 그 경우에는 세속적인 성공에 관계없이 결과가 다 좋았다. 시인 루미는 말한다. 그대가 사랑하는 것이 그대를 끌어당길 것이다. 그것을 말없이 따라가라. 그대는 길을 잃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찾는 것이 우리를 찾고 있다. 중에서